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포항이 6.7mm, 경주 0.4, 영덕 1, 울진 3.3mm입니다. 내일도 흐리고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고 낮 최고 기온도 23에서 24도로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8년 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임금 기준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영양사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의거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매달 평균 185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어기고 일용직 노임 단가를 적용해 매달 110여만 원만 지급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지난해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경주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 내기를 경주시 조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 임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걸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들은 8년 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못 받은 임금이 10억여 원에 달한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급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시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밀린 임금을 주기는커녕 임금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심각해 도저히 임금을 더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주게 되면은 이분들 임금비만 약 한 13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하지만 현행법은 임금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경주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은 법 위반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다면 거기에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대신 책임을 입고 그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성주군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경북 간호센터는 개원 이래 줄곧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와 경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와 동양건설산업은 오늘 시청에서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은 1,946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두호동 33번지 해상과 육지 8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육상과 해상에 각각 요트 100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업이 끝나면 오는 2019년부터 외부 자본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인접한 바다 등 12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호텔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가 UN 세계관광기구인 UNWTO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UNWTO는 최근 중국에서 경상북도와 협약을 하고 회원국들에게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UNWTO가 개별 국가의 행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며 특히 지난 12일 북한과 관광객 100만 명 유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실크로드 행사에 북한 참여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떨어졌던 경북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최근 장맛비와 태풍 영향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며 지난해 같은 때보다는 20%포인트나 높은 편입니다. 경북의 저수지 저수율은 지난 5월까지 90%대를 웃돌다가 이후 급격하게 떨어져 50%대 초반까지 줄기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잦은 비가 예보돼 있어 저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벼 재배 면적이 처음으로 80만 헥타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모내기 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6,000헥타르가 준 79만 8,900헥타르로 조사돼 2010년 90만 헥타르 선이 무너진 이후 5년 만에 80만 헥타르 선마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쌀값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친 탓으로 농업계에선 지금처럼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식량 자급률 감소와 함께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침체되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추진한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 개발과 소재 산업의 연구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매출이 하락했고 2013년부터 고로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일본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소재 산업의 강점을 살려 자동차 등 철강 수요 산업에 맞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학계와 정부기관이 함께 경쟁력 강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